이 헌재 기각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헌재 재판관들 이름도 뭐 그리고 성향도 시중에 도는 게 벌써 한 달도 넘는데 이 헌재 기각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친박 쪽에서 괜히 네. 언론 플레이 해보는 거고 네. 또 반응도 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태극기 집회 네. 결집도 시키고 그런 거지. 예. 그래도 법관들입니다. 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결을 할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막 돌고 있는 설 중에 하나가 사퇴설이에요. 이건 또 얼마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는지 오랜 친구분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세요? 뭐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없고요. 예. 또 듣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사퇴설은 예.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술수가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반격을 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아, 그래요? 오히려 사퇴설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그 직전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용을 당해서 네.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사퇴해버리면은 바로 대선 전국으로 몰아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안보다는 항상 정치권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뭐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린다 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2달을 벌 수 있고 그 2달을 벌면서 소위 친박 예. 그런 보수층을 단결시켜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다. 영향을 주고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분이 누구도 여소야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국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네. 대개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정략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사퇴의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직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처할 길이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됐든 그날부터 2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고 혼란은 오고 국민은 불안해지고 이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제만 보세요. 70년 전 3.1절 이런 때 찬탁과 반탁 보역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예, 예. 오늘 또 그 역사가 70년 전으로 후퇴하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극명하게 경찰의 산성을 두고 이게 뭡니까? 또 그 박근혜 측 김평우 변호사라는 분은 예.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하면 우리 국민이 노예다. 네. 북한 인민이다. 그런 말 했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 대표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헌법학자 연결해서 앞으로 대통령 사퇴의 경우는 어떤 경우 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워낙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친박 집회가 굉장히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이정미 재판관 주소, 막 잘 가는 슈퍼, 단골 미용실 어딘지
이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도 공개되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목을 딴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거 누군가 뒤에서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가능한 일도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촛불 집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제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예. 촛불 집회 당일에 예. 첫 번째 했을 때 2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집회를 할 때는 4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층에선가 예. 그 촛불 죄송합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태극기 집회요. 저도 태극기 집회. 의아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태극기 집회로 정정합니다. 2억, 4억 이렇게 했는데 예. 어느 세력인가 모르지만은 돈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버스 동원이 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도 고엽제 네. 200명에게 버스로 올라와라. 예.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민의의 발로인지 아직도 관제의 발로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가짜뉴스도 제재를 안 받고 사실 이게 허위사실이 대량으로 유포되는데도 그냥 주는데 이 생각하시는 컨트롤 타워 배우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저도 또 당할 거예요. 저도 전화를 못 받습니다. 제가 입력된 전화번호 외에는 안 받아요. 문자, 카카오톡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잘 받는 사람, 전화가 오면은 꼭 해주는 사람 하는데요. 지금 만약 김어준 총수의 전화번호가 제가 입력이 안 됐다고 하면은 예. 안 받으신다. 총수가 전화 와도 안 받고 제가 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도 욕먹는데 저에게도 오는 걸 보면은 이루 행언할 수 없습니다. 배우가 있긴 있다고 보시는데 이제 누구라고 단정해서 지금 방송 중에는 말하시기는 어렵다는 거죠? 짐작 가는 곳은 있는데. 그럼 뭐 김어준 총수가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지금도 만만히 재판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좀 봐주세요. 네. 저 끌고 가지 말고.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슈 얘기해 볼게요. 이제 특검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책임이라고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셨습니까? 일단 왜 문재인 책임론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문재인 책임론이 아니라 예. 맨 처음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 예. 저는 선 총리 네네. 후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국 중립 총리를 내세워 가지고 예. 거기에서 최순실, 우병우 사단의 인적 청산 후에 예.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탄핵은 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 네. 지금 괜찮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만 되면은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다. 라고 했는데 저는 황교안 대행이 공안검사였고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 법사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제2의 박근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했으면은 그 박근혜 아바타로서 절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꿔줘야 된다.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차선의 방법으로 김병준 총리 지명자라도 국회에서 하자. 예. 그것도 반대했어요. 만약
그러한 청소를 우리가 해줬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반대한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이러한 예측을 잘못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국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것은 후보에 대한 검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언행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잘못됐습니다. 네. 아니요. 대표님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국 내가 중립적인 총리부터 임명해뒀으면 지금 황교안 총리처럼 거부한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때 총리 임명부터 하자는 걸 탄핵부터 하자고 해서 아니요. 저는 탄핵도요. 예. 만약 12월 2일 날 상정했으면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상정했으면은 부결됐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차라리 부결시키자. 그래가지고 광화문의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로 몰고 들어가자. 이게 21세기에 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표를 다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비박들하고 협력을 해서 비박들이 탄핵에 당첨하겠다고 하면 받아와야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를 보고 비박들이 7일까지 기다려보겠다 해서 제가 9일 주장한 거예요. 네네. 그랬었죠. 예. 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 임명하고 거국 내각부터 정리해서, 그때 말하자면 박지원 대표님이 제시하신 아젠다대로 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때 당시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건강한 나라에서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예. 제가 또 비판할 것은 저도 당연히 비판을 하면 박지원이 잘못 생각이다라고 저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데 예. 그렇게 문자로 전화로 폭탄 내려서 린치시키지 말라 이겁니다.